현재 한국형 전투기 KF-21은 인도네시아와 공동개발 중이긴 하지만 인도네시아는 분담금 약 8천억 원을 연체 중이라 사실상 KF-21은 한국 혼자서 개발하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인도네시아는 또 프랑스산 라팔 전투기 42대 구매 합의에 이어 미국산 F-15EX 도입에도 속도를 내고 있다고 합니다. 한국에는 돈 한 푼 안 내고 프랑스와 미국에게 전투기를 구매하겠다니 이게 무슨 상황인지 같이 알아보시죠. KF-21 전투기의 시험비행 일자가 다가오자 속 썩이고 있는 인도네시아의 내부에서도 관심이 증가하고 있는데요. 한국에서는 지금 비용 문제로 좋지 않은 감정을 가지고 있지만 인도네시아의 일반인들은 자국이 20%의 지분을 내고 참여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니 비행에 임박하자 호의적인 기사들이 쏟아지는 겁니다. KF-21에 여러 가지 첨단 무기를 탑재하고 있다나 레이사 레이더의 성능은 러시아나 중국보다 훨씬 뛰어나다라고 하는 기사들도 나오고 있죠. 거기다 인도네시아 내부에서 KF-21이 미국이나 러시아에서 생산되는 전투기에 대한 최적의 대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주장했는데요. 그런데 이렇게 말한 이유도 재밌습니다. 현재 동남아시아와 중동 쪽에서는 미국과 러시아가 F-35와 수호이-35 전투기 판매로 경쟁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미국의 F-35가 더 많은 결함을 가지고 있어서 중국과 인도네시아, 이집트, 말레이시아 등은 수호이-35를 구매하려고 했는데요. 그러자 미국은 CASSTSA를 꺼내들며 만일 러시아의 수호이-35를 구매한다면 제재하겠다고 협박했고 인도네시아는 미국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포기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여기서 잠시 CAATSA가 뭐길래 인도네시아가 러시아산 전투기를 포기했냐고 궁금하실 수 있는데 미국이 러시아, 이란, 북한에 대한 통합제재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쉽게 말해 이들 국가와 거래하는 나라들을 미국이 제재하겠다는 법으로 반미 국가에서 무기를 산 나라들의 군사기업과는 거래를 금지시켜버리겠다는 것이죠. 인도네시아 내부에서는 미국의 이런 행위가 매우 비신사적인 접근 방식이라며 미국에 상당히 좋지 않은 감정을 표했습니다. 현재 러시아는 CAATSA 제재 대상인데다가 우크라이나 사태까지 터져버렸으니 수호이-35는 완전히 아웃이고 전투기 시장에는 라팔 같은 전투기도 있지만 이미 나온 지 30여 년이 넘은 전투기라서 구매하기 애매했는데요. 상황이 이렇다 보니 전투기 시장에선 F-35의 동무대가 될 뻔했습니다만 한국의 KF-21이 나오면서 F-35의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와 인도네시아는 한국에게 자신들이 전투기 판매에 꽤 좋은 역할을 해줬다며 T-50 골든이글을 예로 들었는데요. 그들의 주장은 이렇습니다. 인도네시아에서 T-50 골든이글을 먼저 구매하여 운용하자 태국과 필리핀이 그걸 보고 어머 저건 꼭 사야 해 하면서 구매했고 이젠 말레이시아도 구매를 원하는 상황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결국 한국은 인도네시아에서 진행한 무료 프로모션 덕분에 돈을 많이 벌고 있다는 거죠. 앞으로 한국이 KF-21 전투기 판매에 있어서도 인도네시아에 계속 같은 역할을 요구할 것으로 예측하고 있긴 합니다만 이런 자만심이 분담금을 안 내는 이유일까요? 최근 밝혀진 것에 따르면 인도네시아는 총 사업비 8조 1천억 원의 20%인 1조 6천억 원을 분담금으로 납부하기로 했는데 5년간 8천억 원에 달하는 분담금을 미납했고 지난해 11월 실무협의를 거쳐 올해 3월까지 비용 분담 계약서를 수정키로 하면서 파묘 같은 천연자원까지 섞어서 납부하기로 한다고 했었습니다. 하지만 이것까지 현재 하나도 이행하지 않았죠. 그리고 더 놀라운 사실은 그대로 5년간 돈을 내지 않은 상태에서 KF-21 시험 비행을 앞두고 며칠 전 자국의 조종사 및 기술진 39명을 사천카이에 파견했고 인니 언론에서는 이를 감격적인 장면처럼 보도한 것입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한국 일각에서는 분담금은 받지 못한 채 국산 전투기 기술만 유출될 수 있는 것 아니냐는 당연한 우려가 나오는데요. 그런 우려를 하는 나라가 또 있었으니 바로 미국입니다. 인도네시아 매체 카로사트클릭은 미국이 자국의 전투기 제작 기술이 인도네시아의 손에 넘어가는 것을 원치 않아 인도네시아의 공동 개발을 시기하고 있다라고 보도했습니다. 만일 인도네시아가 한국과 함께 공동 생산에 나설 경우 분담금도 제대로 내지 않는 인도네시아에 KF-21에 들어간 미국의 핵심 기술이 유출될 가능성이 높아 미국은 공동 개발을 꺼리는 분위기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미국은 카이 담당자까지 파견하여 인니 측 직원의 접근을 차단하도록 보안을 유지해왔다는 거죠. 실제로 인도네시아 대표단이 KF-X 기술과 연구, 특히 미국과 관련된 많은 부분에 접근하는 것이 금지됐습니다. 그러나 인도네시아 언론에선
한국의 기술자와 조종사 39명이 입국했다는 사실을 한국 언론들이 전면 조롱하고 있다고 붕괴하고 있습니다. 자기네들 체납금은 미지급하고 있으면서 말이죠. 거기다 인도네시아는 체납금에 그치지 않고 라팔 전투기 42대의 구매 합의에 이어 미국산 F-15EX 전투기의 도입도 협의하고 있습니다. 미국 재무부는 F-15 전투기 36대와 엔진, 통신 장비 등 약 139억 달러인 16조 6천억 원 규모의 대인도네시아 무기 판매안을 승인한 바 있습니다. 여기에 KF-21까지 더하면 인도네시아는 자국 공군 규모를 초과하는 수량이 되는데 어떤 의도인지 여러모로 이해가 안 갑니다. 하지만 인도네시아의 이런 행보에도 KF-21 전투기의 놀라운 발전 소식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데요. KF-21은 국가적 비밀 사업이기 때문에 공개되지 않은 정보도 많았습니다만 최근에 알려진 반가운 소식은 바로 KF-21에서 인공위성을 발사한다는 것입니다. 이는 공중위성이 탑재된 발사 로켓을 전투기가 싣고 가서 발사한다는 개념인데요. 초음속 상승 궤도에서 발사체를 우주로 올리면 중력과 물체의 운동을 방해하는 힘인 항력에 대응할 에너지가 최소화되고 그럼 지상에서 로켓을 쏠 때보다 발사 비용을 무려 5분의 1 이하로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비용 절감할 수 있는 일이니 당연히 바로 개발에 들어갔고 현재 KF-21 전투기 하부 구조물에 장착할 로켓을 카이스트의 스타트업 페리지 에어로스페이스가 개발 중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이 우리나라에서 처음은 아니고 항공기를 이용한 로켓 발사는 해외에선 이미 지난 1990년대부터 진행되어 왔습니다. 미국 오비탈 ATK의 페가수스 로켓이 지상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사돼 탑재된 소형 인공위성을 궤도상에 올리는 데 성공했고 올 1월엔 영국 버진 오비세 론처 원어 로켓도 이런 방식으로 위성을 발사했습니다. 위성 탑재 로켓을 지상이 아닌 항공기에서 발사할 경우 기상 여건이나 발사 방위각 등에 구애받지 않을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다만 항공기나 선박에서 로켓을 쏠 때 실을 수 있는 로켓의 크기가 제한되는 만큼 소형 위성만 이용할 수 있습니다. 그래도 소형 위성을 여러 대 띄워 활용하는 이른바 군집 위성의 경우 비용 측면에서 지상 발사보다 훨씬 더 저렴해 실용적이다란 게 일반적인 평가입니다. 만일 KF-21이 없었다면 항공기 탑재 우주 로켓을 실현하는 것은 쉽지 않을 수 있었습니다. KF-21 이전엔 로켓 발사에 적정한 기체로는 F-15K가 괜찮다는 평가가 있었지만 F-15K는 원산지가 미국이라 위성용 로켓 발사체 개조를 하려면 또 미국과 협의하고 조정하는 데는 많은 애로가 따랐을 것입니다. 다행히 자체 개발 전투기 KF-21이 있기 때문에 순조로운 다방면의 활용이 가능하게 된 것이죠. 이러니 저러니 말도 많았지만 KF-21의 자체 개발에 성공한다면 이런 여러 가지 다양한 기술 발전으로 연계가 더 쉬워질 것입니다. 그럼 오늘도 국내 전투기 개발에 힘써주시는 관계자분들에게 감사함을 전하며 영상 마치겠습니다. 이상 비바튜브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는 잊지 말아주세요.